다음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20만 명을 계속해서 웃돌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방역 정책도 완화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먼저 취재 기자와 함께 코로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현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코로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신규 확진자 수는 21만 716명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955명으로 오미크론 유행 이후 처음으로 1000명대에 육박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466만 6,977명입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에 거리두기 조치가 새롭게 조정이 됐습니다. 종교시설 방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주일 예배 같은 정기적인 일정은 수용 인원의 70%가 현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고요. 그 밖의 행사들은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300명 미만, 즉 최대 299명까지 허용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보다 더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계획 중이라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학생들의 감염이 좀 계속해서 확산하는 것 같아서 더욱더 걱정이 되는데 이번 정부의 방역 정책 완화 이 정책이 아무래도 이 중증 환자를 위한 의료 체계 강화 없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모쪼록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는데 어떻게 주말 사이에 우크라이나 정세에 좀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현재까지도 폭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5일 임시 휴전 상태를 갖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공습 예정 지역으로부터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였는데요. 결론적으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휴전 상태를 이용해 군대를 더 진격시켰다고 주장했고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휴전 연장에 응답하지 않아서였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책임이 누구의 것이든 피해를 입은 것은 무고한 시민들이겠죠. 피란 행렬에 올랐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다시 재개된 폭격에 황급히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 난민 숫자가 현재 1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쟁의 위협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건 역시 무고한 시민들일 텐데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한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나라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전면전이 시작된 24일 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러시아 대사관 앞에는 전쟁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 작은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참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무고한 사람들이 막 희생당하고 파괴되고 이런 상황이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냥 좀 많이 미안해지더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래서 나와봤어요. 네, 시위에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함께했습니다. 특히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인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들은 이번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Friends and colleagues here in Korea basically feel the same. We are against this war, of course. I would like to advocate for all Korean people to press Korean government to impose harsh sanctions because that seems to be the shortest way to end this conflict. 엄마, 아빠, 남동생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두려워요. 해바라기는 우리나라 꽃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것처럼 예쁘게 피면 좋겠어. 네, 빨리 좀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이 가운데 한국교회 단체들도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지난 5일 서울에서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와 행진이 열렸습니다. 행진 후에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은 전쟁 종식과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모인 크리스천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팻말을 들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시작한 행진은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행사와 함께 진행한 기도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참석자들은 평화 호소문을 낭독하면서 크리스천들에게 전쟁 지역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선생은 1살짜리 딸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어떻게든 기후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 가족이 리우로 도착할 수 있을지를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저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기도와 희망뿐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 비극이다. 이제 함께 일어나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희망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고 연대합시다. 네, 또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를 위한 실사단 파송 소식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한국교회봉사단은 이번 8일부터 13일까지 루마니아에 6일 동안 긴급 구호 실사단을 파견합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난민들이 많이 피신해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견단은 현지에 도착해 난민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사역 현장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주일 주최 측은 파견에 앞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생중계한 기도회에서는 특별히 우크라이나 현지 목회자와의 영상통화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슬라빅 목사는 우크라이나 현지 교회가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2,500여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현지인들에게 침구를 나눠주는 선교사들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인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대사도 기도회에 참석해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 사상자는 6천여 명을 넘어섰고 러시아 군인도 사망자만 7천 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일어나 죽음의 계곡에서 호소하고 있는 그곳의 기독교인들과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인 구호의 손길을 내밀어 함께 연대해야 할 때입니다. Ukrainians take children to bomb shelters every day and night. People have no food, water, medicines. We are encouraged by the strong support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people. We feel it, we know it, we need it. 네, 전쟁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웃을 돕고 내일의 희망을 위해 기도하는 전 세계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가 다가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